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와 치료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당뇨 알아야 낫는다 민정입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 세계 성인 인구 11명 중 1명이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6초에 1명씩 당뇨로 인해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건 앞으로 당뇨 환자가 증가하면서 2040년에는 10명 중 1명이 당뇨 환자가 된다고 합니다. 당뇨, 이제는 관리 차원보다는 적극적인 치료의 차원으로 동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30분 알차게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화는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 열어놨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췌장기 치료의 대가 최수봉 교수님 모시고요. 오늘도 알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우리가 당뇨 하면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많이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당뇨 환자가 너무 증가하다 보니까 후천적인 요인이다, 생활 습관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어떤가요? 당뇨병의 이제 원인 중에서 유전적인 영향이라는 것은 근거가 굉장히 희박하더라고요. 이번에 세계 당뇨학회에 나온 보라도. 그래서 그 유전 원인이 아니면은 이제 그 생활 습관병, 너무 운동 안 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뭐 고민 많이 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소규모가 아주 적은 양이 적은 숫자가 췌장이 망가졌거나 췌장암이 있거나 그래서 생기는 거, 그런 것들이 있죠. 네, 당뇨라고 하면 우리가 혈액 속의 당 수치가 높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막연하게 이렇게 아는 거 말고요,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당뇨병 원인을 잘 알면 얼마든지 좋은 치료 방법을 본인이 이해하고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먹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몸에 힘이 되고 살이 돼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몸에 힘이 되고 살기 위해서는 첫째 소화가 돼야 돼요. 소화기관에서, 위나 장에서. 그래서 음식이 잘게 쪼개져가 포도당 상태로 변한 것이 피 속으로 흡수되고, 장에서. 그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 영양인데, 그 영양이 우리 피 속에 떠 있는 몸속으로 들어가려면은 인슐린이 필요해요. 인슐린이 있어야만이 피 속에 포도당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죠. 이걸 동화장애라고 그러는데요. 당뇨병은 췌장 기능이 나빠져서 인슐린이 정상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동화장이 적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빠지게 되고, 극기하는 살을 녹여가지고선 녹여가지고 힘으로 만들어요. 포장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살이 빠지게 되고, 살이 파게 되니까 합병증으로 돼서 오래 못 살게 되는 병이죠.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하면 합병증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혈액 속의 당 수치가 높아지면서 이것이 결국 몸 구석구석으로 합병증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인데요. 교수님, 그렇다면 우리 당 수치를 조금 낮춘다면 합병증은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당 수치 낮추기 위해서 너무 적게 먹으면 당 수치가 낮아지거든요. 당뇨 환자들이 이제 고생하는 것이 음식을 이제 작게 먹어야지 혈당이 정상화된다. 그런데 사실 작게 먹으면 굉장히 배가 고프죠.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음식 먹은 것이 2,000칼로리 먹었다 할지라도 혈당이 200 이상 되면 소변으로 1,000칼로리가 빠져나가더라고요. 한 250g 포장은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250g 곱하기 4칼로리 하면 1,000칼로리 빠져나가니까 사실 몸이 난 건 1,000칼로리 남지 않으니까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이럴 적에 혈당은 정상화시키가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더 적게 먹으면 되는데, 적게 먹으면은 우리 몸의 에너지가 더 적게 남아요. 그럼 우리 몸이 더 많이 파괴되죠. 그래서 혈당치만 정상화되면 된다는 게 아니라 원래 합병증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에너지가 잘 들어가서 영양소가 좋아지면서 동시에 혈당도 정상화되게, 잘 먹으면 혈당이 정상화되는 거 해야 되는 것이죠. 합병증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건데, 작년 여름에도 제가 한번 찍은 사진인데 보면은 산을 올라가는데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다 파란데 저 나무 한 그루만 벌써 단풍이 졌어요. 노랗게 됐어요. 8월 달인가 그런데. 저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목 하는 사람들은 황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저 나무 전체가 저렇게 된 거죠. 당뇨 환자 합병증도 황화 현상처럼 우리 몸의 세포가 황화 현상처럼 에너지 부족 상태에 이게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 망가지고 영양분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온몸이 다 망가지는 병이 합병증인 거죠. 그래서 합병증 안 오려면은 영양소 좋게 잘 먹고, 그걸 먹은 것이 또 몸에 살이 되도록 인슐린 공급이 잘 돼야 되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당뇨를 일으킨 이 근본 원인인 췌장의 기능을 살려주면 곧 혈당 수치도 정상으로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미 망가진 췌장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정도의 차이인데 사실은 췌장 회복을 해요. 그럼 많은 연구 결과에서 알려져 있으니까 우리 몸의 췌장도 굉장히 많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망가진 것도 망가졌다 볼 수 있지만은 살아있는 쪽이 더 많죠. 그래서 2010년도에 유로 당밖에 발표한 거 보면은 인공췌장기 치료라고, 옛날에 인공췌장기 치료 안 할 적에는 췌장이 점점 망가졌어요. 근데 인공췌장기 치료하니까 췌장 기능이 점점 좋아진 것을 발표했죠. 1년, 2년, 3년, 4년까지. 당화혈색소도 혈당이 정상화 되고, 췌장이 회복하니까 인슐린이 들어가는 양이 점점 줄게 되죠. 양이 좀 줄어드는 겁니다. 저 정도 이 회복이라는 게 인슐린 양이 줄어들어서 완전히 다 낫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인공췌장기 치료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저 파란색, 초록색 보이는 저것이 인공췌장기 치료하기 전 다른 치료 방법이고, 인공 치료할 거는 빨간색인데 혈당치가 거의 정상화되고 당화혈색소도 똑같은 그룹이었는데 이게 1441명에 대한 얘기인데 721명은 인공췌장 치료해서 당화혈색소가 정상화되고 720명은 그대로 9% 유지하고 있는 거 봐서 인슐린 펌프 달면은 혈당치가 잘 된다, 잘 먹으면 잘 된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죠. 네, 우리가 흔히 눈이 나쁘면 안경을 쓰는 것처럼 망가진 췌장의 기능을 인공췌장기 치료로 보완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교수님께서는 인공췌장기 치료에 관한 여러 가지 학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인공췌장기 치료 어떤 원리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 당뇨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것인데, 지금 췌장도 점점 나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슐린 부족해서 췌장도 세포니까 에너지 부족 상태에 빠지게 점점 나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안경 보면 잘 안 보여요. 원인은 눈에 있는 저 수정체가 두꺼워져서 그렇죠. 그래서 그 원인을 없애기 위해서 안경을 줘서 초점이 좋아지는 것처럼 당뇨병도 인공췌장 치료해서 췌장과 똑같은, 이게 인슐린 공표준 기계를 달면은 저런 식으로 돌면은 완전히 정상화되는 거예요. 안경 끼가 똑같죠. 그러면 잘 걸어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인슐린 공포하냐면요. 식사 때마다 인슐린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당뇨병이 적게 나오죠. 인공췌장 치료는 자기 췌장에 나오는 인슐린과 똑같은 인슐린으로 인슐린 똑같이 공포해주는 방법. 이렇게 하니까 옛날처럼 이렇게 장시간 인슐린 맞는 거와 다르게 패턴이 딱 맞죠. 그래서 훨씬 다른 인슐린 공급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죠. 네, 최수범 교수님과 함께 당뇨 알아야 낫는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도중에 저희와 함께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저희가요, 실제로 인공췌장기 치료 중이신 사례자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경기도 부천,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온 이곳. 네, 어서 오세요. 당뇨 14년 차 박종길 씨를 만나봅니다. 박종길 씨가 당뇨 판정을 받은 건 14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의 신체 검사 때 발견됐다는데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 검진을 해요. 검진 때 알게 됐죠. 그 당시만 해도 당뇨에 대해 잘 몰랐잖아요. 저도 잘 몰랐어요. 별로 이렇게 생활한 지장이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죠. 혈당 조절엔 문제가 없었지만 몸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는 박종길 씨. 5mg짜리인가 작은 걸 먹었는데 이제 그거 좀 지나니까 또 이렇게 지나면서 관리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3달마다 체크를 하는데 어떤 때는 이게 당화혈색소가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약의 양이 늘어나더라고요. 그 약이 늘어나면서도 당화혈색소 자체는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나와 있는데도 그런 증상들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느낄 수 있더라고요. 심한 안구 건조증으로 눈이 뻑뻑해 눈뜨기조차 불편한 건 물론 피부가 따끔따끔한 증상에 팔다리가 저려오기까지
뭐 살갗이 따끔따끔하다든가 발바닥이 좀 이렇게 무디어진다든가 그다음에 좀 피곤하다든가 또 눈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나타나더라고요. 결국 치료법을 바꿨는데요. 인공 초장기를 달고 생활한 지 2달. 스스로의 변화에 놀라고 있다는 박종길 씨. 안구 건조증이 정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엄청나게 좋아졌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 발바닥의 어떤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자꾸 이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고, 그리고 살갗에 뭐 이렇게 따갑던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14년 동안 했던 치료 방법이 잘못됐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닌 내 몸에 맞춘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답니다. 하지만 몸에 기기를 착용하고 생활한다는 게 불편하진 않을까요?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했는데, 그게 이제 당뇨 합병증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그 대안이라고 생각을 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14년 동안 제가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는 치료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뭐 힘들더라도 이게 고칠 수 있는 거면 아니면 또 이렇게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몸이 가볍고 건강해지니 당뇨 치료에 대한 희망도 새롭게 품었다는데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의 건강이 더 기대된다고 합니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은 거죠. 살아갈 짧은 그 날에 될 수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되게 이렇게 좀 나이가 먹으면 건강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다 돌아가시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처럼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건강하게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 이게 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건강도 노력해야 얻어진다. 박종길 씨의 건강한 노후. 행복한 제2의 인생을 위하여 파이팅입니다. 네, 화면으로 박종길 씨 만나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종길 씨와 비슷한 수순을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뇨 있었던 지 14년 되셨고요. 전혀 당뇨인지 모를 만큼 혈당 관리라든지 당화혈 색소도 잘 체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박종길 씨가 합병증이 결국 왔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가 잘 되고 있었는데도 합병증이 온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혈당 조절 잘 되는데 하나의 방법이 췌장이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췌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면은 혈당이 정상화하기 위해서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먹는 음식량을 줄여야 되고 그러면 영양실적 오게 되죠. 영양실적 오면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된 거죠. 혈당은 정상화 되더라도 이게 치료 방법을 잘못 잡으면은 우리 몸이 나빠져서 합병증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합병증 오는 거 그런 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 당뇨 환자에 쓰는 약, 많이 쓰는 약이에요. 상당히 많이 쓰는 약이 그것이 그 기전이 눈에 있는 망막증, 합병증, 당뇨 망막증,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발표한 논문이 있습니다. 이제 먹는 약 먹으면 합병이 또 올 수 있다는 것이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 아마 환자들 굉장히 놀라시겠지만은 사실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다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환자의 혈당 조절이 잘 되지만 나빠진 거 보면은요. 먹는 약에 따라서 전부 다들 췌장 기능이 회복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보면 점점 망가집니다. 저게. 1년에 4%씩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췌장 기능이 점점 감소한다는 것은 영양 실조가 더 많이 온다는 거죠.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그래서 합병증이 올 수가 있죠. 박종길 씨에게 나타난 증상들을 보면요. 눈이 굉장히 건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도 따끔거리고 팔다리도 저렸다고 해요. 교수님, 이런 증상들을 합병증 증상으로 흔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증상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당뇨병은 이제 온몸이 다 망가지게 되는데 신경합병증 같이 이렇게 따끔따끔 아프거나 안구 건조증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실하게 잘 보이는 것이죠. 당뇨병은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니까 합병도 온몸의 세포가 다 망가지는 거죠. 머리 위부터 보면은 이 중풍이 오기가 쉽죠. 뇌혈관 장애, 혈관이 잘 막히니까 망막증 와서 눈이 실명되는 수도 있고 치주 질환 와서 이가 다 빠지는 수가 있고 지금 이 환자처럼 신경합병 때문에 팔자 수축 앞에 잠도 못 자게 되는 경우가 있죠. 신경이 망가지니까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서 협심증이라든가 신경경색증이 많이 오게 되고
신장이 망가져서 혈액 투석하게 되고 자율신경 기능 장애 때문에 발기부전이 와서 형생활 못하게 되고 팔다리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족구병 와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는 경우들, 이런 여러 종류의 합병증이 많이 올 수가 있죠. 인공췌장기 치료로 인해서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여기에 관련된 연구 결과로 증명이 되었다고요? 미국의 그 29개 당뇨병 센터가 10년같이 연구가 있습니다. 당뇨 조절과 합병 연구인데, 옛날 치료하는 거하고 달라서 새로운 치료, 인공췌장 치료한 경우에 합병증이 60%, 눈의 망막증이라든가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이 60% 감소했다는 확실한 임상적 증거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박종길 씨가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참 저는 인상 깊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얼마나 길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한 시대이죠. 그럴 때일수록 적극적인 당뇨 치료가 동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박종길 씨처럼 나의 당뇨 이야기나 혈당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면요, 전화와 문자로 함께 하시면 됩니다. 02-318-2275, 318-2275고요. 문자는 샵 3772번입니다. 많은 분들 문자 사연 주고 계시죠? 어떤 사연들 올라와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뒷번호 9493님입니다. 증식 당뇨 망막 합병증으로 레이저 시술을 오른쪽 왼쪽 각각 2번 했습니다. 현재 망막이 부어서 시력이 떨어진 상태인데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지는 거 막고 싶어요. 인공췌장기 치료하면 더 나빠지는 거 막을 수 있나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교수님,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당뇨 합병증이 왔습니다. 레이저 시술까지 받은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합병증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보면은 많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망막증이 왔거나 레이저 치료를 받아서 많이 이제 나빠진 경우인데, 그 시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살아있는 경우도 그 부분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좋은 눈이 이렇게 치료를 해가지고 당뇨 치료를 했다 하지만은 그 치료 결과 치료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나빠졌어요. 그 치료 계속하면 남아있는 부분은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인공췌장 치료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에서 합병을 예방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으니까 치료 방법을 바꿔야 되겠죠. 기존의 인슐린 치료와 인공췌장 치료에서 망막증을 보면은 훨씬 인공췌장 치료가 거의 9년까지 보면은 망막증이 훨씬 적게 와서 예방 효과가 있죠. 그런 이미 합병증이 있던 환자도 보면은 인공췌장 치료하면은 그 인공췌장 치료하는 환자가 훨씬 합병이 적은 걸 봐서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은 눈이 나쁘더라도 인공췌장 치료하면 눈이 좋아지는 경우를 많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눈의 합병증은 혈당제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당화혈수가 6.0 이상이 되면은 눈의 망막증이 굉장히 많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인공췌장 치료하면 당화혈수 6.0 정도까지 조절되니까 합병증이 많이 안 오게 만드는 것을 알습니다. 그래서 더 예방할 수 있고 좋아지게 할 수가 있죠. 네, 인공췌장기에 관해서 많은 분들 궁금증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 사연 살펴볼게요. 뒷번호 0233님입니다. 당뇨 판정받고 7개월째 치료 중인데요. 제가 가장 무서운 건 당뇨 족부 질환입니다. 당뇨로 발이 썩어가는 분의 사진을 본 이후론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일 정도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공췌장기 치료를 하면 족부 질환 예방이 확실히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남겨주셨습니다. 당뇨하면 심각한 것이 모든 합병증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교수님,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 족부병변 합병증 환자 사진을 보고 굉장히 겁을 먹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사진 보면 좀 무섭거든요. 인공췌장기 치료로 이런 족부 질환 예방 효과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 환자들이 왔는데 이 환자들은 이제 다른 치료하다가 족부 병변이 나서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는 얘기 듣고 더 좋은 치료를 이제 찾기 위해서 인공췌장 치료를 했습니다. 첫째는 혈당 조절 보면 맨 처음 왔을 적에는 혈당치가 200 이상 400 됐었죠. 아침, 점심, 후, 점심 식후, 식전 식후, 저녁 식전 식후 잠자기 보니까요. 그런데 인식펌프 달고 2주에는 거의 100대로 떨어졌어요. 140 이하로 조절됐습니다. 그렇게 이 인공췌장 치료로 치료 방법 바꾼 다음에 그러면 다리를 절단하는 이유를 보면은 맨 왼쪽 곳이 지금 뭐냐 하면은 수술적 요법, 그러니까 다리를 절단하는 요법이 21%, 인공췌장 치료한 쪽은요. 다른 두 병원은 인공췌장 치료를 안 하고 옛날 치료를 계속하는 사람들 보면 65%, 58.56.6%, 거의 60% 이상을 다리를
크게 절단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 21%라고 하는 다리 절단율도 사실은 발가락 한두 개 자른 것이지 이 큰 다리를 자른 건 아니니까 다리를 절단하지 않게 됐죠. 이렇게 치료 방법에 따라서 다리를 절단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이런 점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수펌프 달면 훨씬 더 몸을 합병증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저 세계 논문에도 발표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치료 효과는 환자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수님, 사실 인공초장기 치료를 고민하고 있지만 망설이시는 분들 중 대부분이요. 나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아직까지 관리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후에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인공초장기 치료의 시기가 특별히 있을까요? 합병증이 올 수 있는 치료를 계속해서 합병이 다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합병 예방을 치료한다는 건 벌써 그만큼 피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고 합병 예방하는 치료를 처음부터 하는 게 좋죠. 그 이유는 맨 꼭대기가 1년 이내에 당뇨병을 1년 이내에 인수펌프 단 경우에는 췌장 기능이 저렇게 빨리 회복합니다. 그러나 1년, 5년, 2년, 10년 이렇게 해서 나중에 10년 이상 되는 환자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췌장 기능 회복이 굉장히 덜이죠. 췌장 기능 회복해야만이 당뇨병이 합병증 안 하고 좋은데, 그래서 오래 있으면은 췌장 기능 많이 망가지니까 그때 치료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하면은 췌장 기능 회복하고 합병이 예방되니까 완치도 될 수 있고 이제 당뇨병 합병 예방할 수 있으니까 인공췌장 치료는 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환자 스스로의 의지와 관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교수님께서 당뇨 환자들에게 강조하는 생활 수칙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인공췌장기 치료할 때 얘기인데요. 1주 내 2주 이상 입원해서 인슐린 나온 패턴을 우리 치료자들이 잘 알고 거기다 인슐린 양을 결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당뇨병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 1, 2주 교육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잘해야 되고 간식 먹지 말고 운동 잘하고 뭐 그 정도만 조심하면 되는 것이죠. 당뇨 진단을 받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도 좋지 않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더욱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적극적인 치료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신 최수문 교수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건강에 있어서는 정말 더 확실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본인 스스로가 노력한 만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겠죠? 한 주 동안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